대목을 맞아 전통시장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다시 찾아온 한파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학부모로 가장해 동료 교사에게 최하점을 준 초등교사가 적발됐습니다.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문제여서 대책이 시급합니다. 전국에 있는 미세먼지 측정소가 모두 기준보다 높은 곳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있으나마나 한 원칙과 문제점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앞에 담배 광고가 가득합니다.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한동안 포근하다 싶더니 날씨가 다시 추워지고 눈까지 많이 내렸습니다. 한파 때문에 손님이 줄긴 했지만 대목을 맞은 전통시장에는 그래도 활기가 넘쳤습니다. 첫 소식 송창용 기자입니다. 강정을 만드는 한과집. 설을 앞두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튀긴 쌀에 땅콩과 호박씨 그리고 물엿을 섞어 볶은 뒤 마른 몽골로 자르면 맛있는 강정이 완성됩니다. 각종 채소를 파는 가게에도 설을 준비하기 위한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홍어 사가지고 횟감도 좀 하고 부침개도 좀 하고 미나리랑 다 넣어서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려고 나왔어요. 설 대목을 맞은 전통시장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넘칩니다. 하지만 다시 찾아온 한파가 불청객입니다. 어제 영상 8도까지 올랐던 낮 기온은 오늘 0도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평상시보다 명절이라 재래시장에 손님이 많은데 이제 날이 추워지면 손님이 조금 덜 올까 봐 걱정이죠.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낮에 대부분 그쳤던 눈은 밤부터 다시 시작돼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 눈이 그친 뒤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설 연휴까지 큰 추위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학부모로 가장해 동료 교사에게 최하점을 준 초등교사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평가 시스템상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문제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9월 온라인 교원 능력개발 평가에 참여했습니다. A 교사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로 가장해 동료 교사 B씨에게 학부모 평가 최하점을 줬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B 교사는 결국 능력 향상 연수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담임 교사가 학적 권한으로 보유하고 있는 학부모의 개인 정보를 악용한 사례입니다. 담임 선생님은 어쨌든 학적 권한으로서 학부모의 생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죠. 원래 담임의 목적으로만 사용을 해야 하는데 시스템상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다. 문제는 현재 허술한 교원평가 시스템 하에서는 같은 일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평가는 학부모가 온라인으로 학생 이름과 자신의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학부모의 이름과 생년월일은 학생 지도를 위해 담임교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부모 평가 참여율이 10%를 밑돌기 때문에 담임교사는 학부모 명의를 도용해 평가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10%를 밑도는 학부모 평가 참여율은 평가 결과가 왜곡되기 쉽고 신뢰도 얻기 어려워 교원 평가에서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동료 교사에 대한 평가도 능력보다는 친소 관계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장관 훈령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원 능력개발 평가의 폐지를 교육부에 요구할 방침입니다. JTBC 뉴스 조창현입니다. 미세먼지 측정소가 기준보다 높은 곳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염도가 낮게 측정될 소지가 커 미세먼지 측정치 자체에 대한 불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도서관 옥상에 설치된 미세먼지 농도 등 대기오염 측정소입니다. 측정소의 높이는 19m, 사람이 생활하고 호흡하는 높이인 지상 1.5m에서 10m 이하로 권고하는 환경부 설치 기준보다 높습니다. 전주의 또 다른 측정소, 이곳 역시
높이 19m의 건물 옥상에 있습니다. 전북의 대기오염 측정소는 16곳, 모두 10m가 넘는 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곳처럼 기준보다 높게 설치된 경우에는 대기 확산이 잘 돼 농도가 떨어져 시민들이 체감하는 오염도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환경부가 설치 높이가 10m가 넘는 전국의 측정소 10곳에서 측정소와 지상 2m 높이인 이동식 측정기 값을 비교했는데 6곳에서 이동식 측정기의 미세먼지 값이 측정소 값보다 최대 28%가량 높았습니다. 전라북도는 관리상의 이유로 공공건물 위주로 설치하다 보니 높이 10m 이하에 설치하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게 민간들한테는 그 협조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지금 다 관공서 건물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땅한 장소가 정말 힘들다고 지금 하거든요. 시군서도.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기준보다 높은 곳에 설치된 측정소가 못 믿어온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이처럼 기존의 미세먼지 측정소 위치가 기준보다 높은 곳에 설치된 가운데 새로 설치하는 측정소 위치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측정소 설치 원칙이 있으나 마나 하다는 지적입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환경부는 올해 새로 설치하는 미세먼지 측정소는 높이가 10m가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m가 넘는 곳에서 측정하면 농도가 낮게 나올 수 있는 소지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큰 미세먼지는 밑으로 좀 가라앉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확산이 잘 돼서 농도가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 전북에 새로 설치될 측정소는 7곳. 모두 2층 내지 3층짜리 관공서 건물 옥상에 설치가 결정됐습니다. 옥상에 컨테이너 박스, 그 위에 측정 장비를 올리는 구조를 감안하면 측정소 높이는 7곳 모두 10m가 넘고 일부는 20m에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청사옥상 한 14m거든요. 네. 그래갖고 올리면 지금 올리고 하면은 16m나 17m 사이 되겠네요. 이 때문에 측정소 설치 원칙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원래 취지상으로는 민간이 호흡하고 생활하는 공간 1.5m 그 부분으로 정하라 이렇게 원칙론을 한 건데 미세먼지 측정소가 확충되지만 설치 높이가 지켜지지 않으며 측정값에 대한 신뢰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북의 청소년 흡연율은 7%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습니다. 흡연율을 줄이려면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한데 현실은 어떨까요? 주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바로 앞 편의점으로 아이들이 몰려 들어갑니다. 계산대 앞에 서자 보이는 건 벽면을 가득 채운 담배 광고입니다. 활짝 웃고 있는 캐릭터를 비롯해 짜릿 상쾌, 잘 구웠네라는 문구까지. 담배의 해로움과는 거리가 멉니다. 과자를 샀는데 그 뒤에 담배들이 쫙 이렇게 진열하고 있어서 담배가 좋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아이들이 자주 사 먹는 빵과 과자를 진열해 놓은 진열대 위에는 이렇게 담배 실물과 그리고 담배를 사용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학교 주변 200m 안에 있는 소매점 10곳 가운데 9곳은 담배 광고를 내걸고 있습니다. 흡연을 하지 않는 청소년이 하루에 한 차례 이상 담배 광고를 보면 흡연을 시작할 확률이 78%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발의된 학교 출입문 반경 50m 안에 있는 소매점에 담배 광고를 금지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나와 있는 법이 학교 전체에 금연구역 규정한다. 이것만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법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관여를 못하는 눈으로 보면서도 제재를 못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의 흡연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학교 주변에서조차 담배 광고를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오늘 새벽 경북 포항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전북에서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도는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 뒤 전북에서는 흔들림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고 피해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전북의 진도를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 정도만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진도 계급 2로 분석했습니다. 조배숙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등 민주평화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창당 이후 첫 지방 일정으로 오늘 전주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전주 하동마을과 남부시장을 둘러보고 민심을 들으며 민주평화당의 주된 지지계층은 호남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오늘 국민의당을 탈당하기로 결정했다며 당분간 무소속으로 남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3일부터 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등 지방선거 일정이 본격화합니다. 예비후보가 되려면 전과 기록과 정규 학력 증명서, 기탁금 1,000만 원 등을 납부해야 하고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또 도지사와 교육감에 이어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2일부터, 군수와 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은 4월 1일부터 이뤄집니다. 전북개발공사가 올해 준공될 아파트에서 1,027세대의 입주민을 모집합니다. 새 입주민을 모집하는 곳은 전주 만성지구 공공임대주택이 832세대로 가장 많고 장수 농어촌 임대주택 100세대, 임실 농어촌 임대주택 95세대 등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 실시 설계에 들어가거나 착공할 임대아파트는 전주 만성지구 830세대, 진안 100세대, 무주 90세대 등입니다. 지난해 군산공항 이용객이 조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공항 이용객은 22만 5,797명으로 3년 연속 20만 명을 넘었지만 2016년보다 2.7%, 즉 6,335명이 줄었습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부터 군산과 제주를 오가는 오전 노선이 증편되면 올해 군산공항 이용객은 지난해보다 최대 12만 명 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밤부터 전북에는 다시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번 눈은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예상 적설량은 5에서 10cm입니다. 무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도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2도가 예상됩니다. 모레 눈이 그친 뒤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설 연휴까지 큰 추위가 없겠습니다.